BJ는 무슨 BJ냐, 그런 거 너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갔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너 생일 선물 받을래? 아니면 이거 네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 가질래?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이 항상 아들의 그 사생활? 아들의 정보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보통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제 아들 마이리는 구독자 107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고3입니다. 그리고 저는 21만 명 구독자의 마이맘TV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맘 이주영입니다. 엄마들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른 이유라, 그거는 태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서 그런지 제가 리니를 어릴 때 키울 때만 해도 특별히 아들을 다르게 키우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도서나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엄마들이 키우기에는 아들은 좀 버거운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신체 활동도 활발하고 또 생각도 남다르게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딸보다는 엄마가 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키우면서 화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보면 운동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후드 집업 같은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동장에 놓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그 운동장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주워올 때도 있고, 물통도 매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물통이 매일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 어디 있다 오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본인의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멀티태스킹이 돼서 이것도 신경 쓰면서 착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 기획회의를 할 때 저희 가족은 밥 먹으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화를 다른 어머니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어릴 때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아시죠? 중2가 되고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 입을 점점 다물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저도 같이 좀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힙합을 들으면 저도 힙합을 들어보고, 또 초등학교 때 아들이 게임을 하면 사실 저는 그 게임도 제가 다운받아서 다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 안에 아이들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아들이랑 약간 즐기면서 하게도 되고, 이래서 좀 아이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 개인 디바이스로 문화를 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랑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등하교 시켜줄 때, 학원 라이드 해줄 때, 그때 아들이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음악을 저도 강제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가수도 저도 좋아하게 되고, 어느새 제가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훈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좀 의견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할 때도 좀 아들이랑 상의해서 정하고,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 게임 시간 같은 걸로 굉장히 트러블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근데 뭐 숙제를 하면은 게임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정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뭐 주중에 게임을 안 하고 주말에 몰아서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어때? 또는 매일매일 숙제를 하고 나면 그 자유 시간에 좀 더 스마트폰을 쓰거나 뭐 태블릿 쓰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 때는 조금 엄마의 보호 아래, 통제 안에 있었다면, 중고등학교 가서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얘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얘가 못 알아듣는구나. 정말 의사소통에 단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해서 정말 각자 방에만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제 삶이랑 좀 더 밀접해졌다고 할까? 제가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또 학교 얘기나 뭐 입시 얘기나 이런 것도 함께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훈육을 하거나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엄마는 참 친절한 편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그냥 다 괜찮다고 하는 거. 겨울에 패딩을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집에 와서 괜찮대요, 자기는. 제가 안 괜찮거든요. 그런 좀 매사에 괜찮다고 하는 점, 상관없다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이 저는 되게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특히 물건을 잘 놓고 다니는 편이어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힘들었고, 요즘 제일 어려운 점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유난히 어릴 때는 잠이 없어서 사실 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늦게 자기도 했었는데 클수록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키도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정말 학교가 멀기도 해서 좀 일찍 나가기도 해요. 막 6시쯤에 일어나서 나갔어야 되는데 정말 깨우는 게 힘들어서 제가 막 운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깨우다가. 근데 지금도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고3이라서 이제 몇 달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웃는 낯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깨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이린TV는 저희 아들이 그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유행할 때였어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유튜브를 보더니 어느 날 자기도 이런 BJ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양띵이나 도티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그런 컨텐츠를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흘려듣고 지냈었는데 유튜브에서 어느 날 키즈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날 오면은 로봇 장난감도 주고 뭐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려주겠다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사실 그 당시에 또봇을 줬거든요.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저희 사실 장난감 받으려고 그 행사에 갔는데 뭐 채널 이름 이렇게 정하는 게 좋고 운영할 땐 이렇게 해라, 뭐 구독자와의 소통은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영상도 찍어서 그 자리에서 한 편을 만들어서 편집하는 법까지 알려주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받은 장난감으로 언박싱을 해서 영상을 올리면 장난감을 5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말에 꼬여가지고 3학년 때 그 받아온 장난감으로 내복 입고 말도 없이 조용히 로봇을 조립하고 하는 그 영상이 저희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죠, 저희의 유튜브 인생이. 편집은 리니가 학교 방과후에서 배워서 요즘 아이들은 방과후에서 코딩도 배우고 편집도 배우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려있는 무비메이커라는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으로 정말 자르고 이어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깔고 이 정도까지 정말 간단하게 해서 한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리니 친구들도 출연하고 하면서 영상을 많이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일리 업로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또 리니가 유튜브에서 하는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들 어른들이 와서 배우는데 그때 이제 엠버서더로 뭐 도티님도 나오고 대도서관님도 나오고 이랬는데 리니가 그 조그만데도 이렇게 교육받으러 데리고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리니가 워낙 조그맣고 아이가 없으니까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귀여워해 주셔서 리니 이제 채널 뭐 1000명 됐다고 막 출연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채널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약간 신비한 존재였는데 마이린TV라는 채널에서 그런 유튜버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을 아동학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나타났다가 사그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어느 날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면서 그 재능이 없어지고, 노래를 잘했는데 물론 그 재능은 쭉 가기도 하지만 뭐 본인이 즐기지 않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쯤 이렇게 뭔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때 그거를 잘 픽해서 발전시켜주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또는 미래의 직업도 될 수 있고 아이의 호기심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 귀에 딱 꽂혔던 게 그 BJ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디지털 미디어 세상이 되고 한 불과 10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과 같은 세상을 생각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애가 재밌게 하면은 예를 들어 본인이 꼭 출연하지 않아도 나중에 지금 계신 PD님처럼 PD가 된다던가 뭐 방송 작가가 된다던가 또는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서 뭐 책을 만든다던가 음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이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맞아떨어지면서 아이 생활도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아이가 지금 107만이라는 채널을 유지하면서 또 많은 시청자분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고3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제라고는 잠잘 때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아예 다른 방에 충전기를 갖다 놓고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그런 기기를 좀 떼어놓고 숙면을 취해라. 사실 잠을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시간이 제일 모자라서 이제 저희 가족이 생각해낸 방법인데요. 지금은 아이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서 매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몇 시까지 그만해라. 이거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자는 시간을 좀 독려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어릴 때는 정말 통제를 많이 했죠. 아이들이 기기를 너무 많이 쓰면 공부할 시간도 잃어버리고 또 주의 집중하는데도 힘들다고 해서 저희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하거나 또는 주말에만 쓰게 하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다 스마트폰은 본인 거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냥 저는 최대한 본인 폰을 좀 늦게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집에 있는 공기계를 가지고 본인이 사용할 시간이 돼서 사용하는 것하고 내 거여서 내가 주인이라서 갖고 활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는 걸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을 만큼 지연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또 또래가 하는 거는 다 하고 싶어 하고 맞벌이라서 또 스마트폰을 일찍 사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가정에서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어릴 때는 이렇게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랬는데 30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히려 생일? 이럴 때 너 생일 선물 받을래? 아니면 이거 네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날 가질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유도를 했었고,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중학교 때 코로나를 지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부모의 통제를 많이 벗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중학교 시절이 아이들이 그 통제가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아이들이 거기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데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무조건 나쁜 영향을 주는 기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채널에도 악플이 많이 달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선플을 많이 늘리면 그 악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있는 나쁜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아이들한테 권하고 또 그걸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이 어릴 때는 저희 아이가 유튜브를 3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진짜 많이 놀고 정말 최소한의 학습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행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두뇌 발달이 되어야지만 그 학습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적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글씨도 좀 늦게 가르친 편이고 유치원 좀 후반부에 한 6, 7살 그때 글씨도 배웠고 또 수학이나 산수 같은 건 아이가 좋아해서 그냥 게임이나 책이나 놀이 이런 걸로 많이 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년이 5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 진도보다 앞서 나가는 뭐 수학을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어릴 때 많이 놀면 그래도 커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어쨌든 공부는 쌓아나가는 과정이라서 어릴 때 아예 안 하다가 어느 날 공부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꾸준히 조금씩 해온 공부들이 쌓여서 이제 고등학생 때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운다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3 아이의 엄마로서 그냥 초등학생 어머니들한테 뭔가 권하고 싶다면 입시에 와서 보니까 국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중요해서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공부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놓지 말고 꾸준히 해서 고학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요즘 아이들 문해력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 책 읽기란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좀 많이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학습 만화일지라도 아이들한테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되게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책은 꼭 아동용 책뿐만 아니라 좀 어른들이 읽는 그런 약간 좀 전문적이고 글밥이 많은 책들도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역사를 좋아해서 만화책으로 역사에 입문했지만 전쟁 백년사 같은 이런 뭐 세계사 이런 책들도 어른들이 보는 책을 초등학교 때 읽으면서 되게 흥미있고 재밌어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에 관련된 책은 초등학생 때부터 어른들 취미서를 많이 사봤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전술의 이해라던가 뭐 프리미어리그의 역사 이런 거를 본인이 두꺼운 책인데도 읽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련된 책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좀 깊이 읽는 것도 독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일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갖고 싶었던 만화 전집이라던가 여러 권으로 된 책들 막 사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재밌게 읽기도 했지만 저희는 좀 시간 날 때 큰 서점에 가서 아이에게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애가 책을 막 많이 고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네가 고른 책 여기서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뭐 좋아하는 그런 축구 관련 책이라던가 역사 관련 책을 골라서 또는 가끔은 문제집도 섞어서 눈치가 보였나 봐요. 거기서 한 대여섯 권 사가지고 오면은 그걸로 또 한두 달 읽고 또 어느 날 휴일에 또 시간이 생겼을 때 같이 서점에 가고 이러면서 좀 책 읽기를 권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읽었던 책이 뿐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은 책꽂이나 또는 침대 옆에 이렇게 두고 자주 읽으라고 좀 눈에 보이게 좀 깔아놨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거기서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 잘 읽고 그걸 이해하고 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미디어를 만드는데도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독서는 좀 놓지 않고 아이한테 많이 권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는 보통 이 뇌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재편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신체적으로도 진짜 많이 성장하고 목소리도 진짜 변해서 얘가 그 린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이제는 정말 한 인간의 자아를 가진 어떻게 보면 자아와 사고체계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일단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 아빠의 말은 한 3순위? 4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또래 친구들의 의견 이 두 가지가 아이의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라는 게 정말 본인이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그 구분도 생기고 또 본인의 의견이 명확해지는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시기기는 해요. 얘가 어저께까지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얘가 지금은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나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애환이 있다는 거 쉽게 넘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아이한테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반대를 하면 할수록 물론 그렇게 약간 크게 부딪히기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지 수습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아이가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져준다기보다는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사실 그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기에는 서로 조심하면서 사실 아침 등굣길에 되게 졸리고 피곤하고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좀 아이가 기분이 좋거나 또 이렇게 개운하게 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학교에 있었던 일도 슬슬 물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보 탐색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잔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들이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냥 잠깐 입 꽉 깨물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줘야지 거기서 이제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등굣길에 소리 지르게 되고 일이 커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엄마들이 항상 아들의 그 사생활, 아들의 정보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다 모든 것은 예스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고3맘이 되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무조건 예스맘이 돼야겠다, 오케이맘이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고3 3월달이 되었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차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 아들이랑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잘 키워서 한 개체로 사회에 독립시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거를 하다 보면 아이의 인생에 좀 도움되는 많은 것들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 유튜브가 생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던 거고, 우리 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항상 인생에 도움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아들이 특목고에 가서 동네 친구들이 아닌 또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다른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만나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면서 지평을 넓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목고에 보낸 것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 아들의 20살 이후의 삶에 중심을 두고 항상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닥친 수학 숙제나 영어 숙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20살 이후에 살아갈 삶, 그리고 20살 이후에 우리 아들 80년 동안 더 살 거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모든 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소통을 하는 건 그냥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좀 무심히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나 BJ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BJ는 무슨 BJ냐, 그런 거 너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갔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진 그때를 부모님께서 잘 놓치지 말고 그거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아이들은 작게 말했지만 우리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거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런 좀 로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 시간을 픽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발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부터는 정말 아이들이 공부에 치이고 할 게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맑고 발랄할 때,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두셨다가 좀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또 어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싶은 것들은 잘 발전시켜 주시면 아이들의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모로서 생각을 해봅니다.